홈페이지에 유입하게 되는 이 유저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심어놓은 이 픽셀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픽셀을 가지고 다시 SNS 스폰서드 광고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픽셀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마케터가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 픽셀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광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황준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SNS 스폰서드 광고 3강 픽셀 가이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픽셀이란 어떤 것인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픽셀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셀을 광고에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픽셀의 작동 원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홈페이지 안에 스크립트를 심게 되잖아요. 이제 그 스크립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홈페이지의 스크립트 구성을 볼 수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메타 픽셀 코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홈페이지 안에 이 픽셀 코드를 심어주게 되면은 픽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유입하게 되는 이 유저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심어놓은 이 픽셀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픽셀을 가지고 다시 SNS 스폰서드 광고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터가 픽셀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마케터가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 픽셀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 픽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광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이후 픽셀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를 집행하시잖아요. 광고 관리하시고 이제 거기서 메뉴를 들어가셔서 이벤트 관리자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좌측에 데이터 소스 연결이라는 항목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 연결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웹, 앱, 오프라인, CRM 이렇게 있으신데, 이제 웹에 이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심어야 되니까, 픽셀을 심어야 되니까 웹을 눌러주시고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제 픽셀 이름은 보통은 브랜드 네임으로 많이 하시죠. 이제 픽셀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웹사이트의 URL, 픽셀을 심을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환 API 및 메타픽셀이라고 보이시죠? 이 전환 API 및 메타픽셀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트너 통합으로 설정이라는 칸이 떠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GTM이라던가 카페24, 메이크샵 등의 호스팅사를 통해서 조금 자동으로 이렇게 픽셀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이제 이거는 보통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픽셀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직접 코드를 홈페이지에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이게 코드 직접 설치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코드 복사를 눌러주시고 웹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는 그 관리자 페이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페이지 헤더 부분 최하단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타픽셀 코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이 코드가 심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심어 주시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항목이 떠요. 자동 고급 매칭. 이제 고객 정보에 대해서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이벤트 설정 도구를 사용하여 이벤트 추가하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 이벤트 설정 도구 열기를 눌러주시고 아까 입력하신 그 URL로 입력하신 홈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건 제가 이미 심어놓은 거라 이렇게 구매 뭐 문의 이렇게 버튼이 뜨죠. 근데 원래는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이 버튼들이 없으세요.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버튼을 심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좌측 하단 보시면 새 버튼 추적, 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제휴 문의라고 뜨는 이 버튼에 대해서 버튼 값을 입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휴 문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추적할 이벤트 유형을 설정하게 돼요. 뭐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로 넘어가는 그 버튼이 버튼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로 한번 이벤트 유형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추적할 이벤트 유형이 구매가 되었어요. 그 밑에 값,
이 버튼에 대해서 어떤 값을 설정할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마다 그리고 버튼마다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작값을 사용하시겠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값을 포함하지 않음. 왜냐면 제휴문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이제 값이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값 포함하지 않음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등록한 그 제휴 문의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페이지 뷰,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그 정보, 뭐 콘텐츠 조회, 결제 시작 페이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아니면 뭐 등록이 완료되었다던가 이런 유형의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좀 대형 호스팅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방금 보여주신 방법대로 픽셀을 직접 설치하시고 버튼 값들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픽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되게 많죠. 픽셀을 이용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리타게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페이스북 SNS 스폰서드 광고를 들어가셔서 광고 세트 단위, 광고 세트 설정하는 단위에서 이 타겟,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타겟에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밑에 맞춤 타겟이라고 보이시죠? 맞춤 타겟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맞춤 타겟의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뜹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홈페이지에다가 픽셀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 저희가 픽셀을 심어놓은 이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소스는 저희가 아까 픽셀 만들기를 할 때 이름을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뜨실 거예요. 이름이 뜨시고 밑에 이벤트는 여러 가지 값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웹사이트의 방문자라 써져 있죠. 그러면은 이 픽셀을 심어 놓은 웹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유저에 대한 트래픽 얼마 동안? 30일 동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거를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느냐, 저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었다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나간 반송 유저를 대상으로 리타게팅 하는 방법, 그리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구매를 하지 않은 유저에게 리타게팅 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 자사의 제품을 샀지만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경우에는 재구매 텀이 짧은 제품일수록 많이 쓸 수 있겠죠. 이런 재구매를 유도하는 리타게팅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반송 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밑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페이지 뷰, 이 픽셀을 심어놓은 웹사이트를 한 번 이상이라도 본 사람, 그러니까 들어왔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180일, 뭐 이게 최대 180일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일자는. 그리고 이렇게 일자를 30일에서 180일 사이에 조금 본인의 브랜드나 제품에 맞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긴 포함이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기준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제외시킬 거예요. 다시 픽셀 이름, 아까 제가 웹사이트에 설치한 그 픽셀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제 페이지, 장바구니, 구매,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고 나간 사람을 대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결제 페이지가 있고 장바구니가 있어요. 이 안에 이제 구매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행동을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전체 웹사이트 트래픽에서 결제 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을 사람을 제외한 이 나머지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다가 그냥 나간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반송 유저에 대한 리타게팅 방법이고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바구니, 카트에 담은 사람을 포함하고 구매한 사람은 제외하는, 이 웹사이트 총 방문자 중에 장바구니에 제품을 넣는데 구매는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게팅하는 방법이고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장바구니에 추가한 사람을 포함하고 구매한 사람은 제외시키는 장바구니 유저를 대상으로 한 리타게팅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90일 이내에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을 포함시킬 거예요. 90일 이내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떤 제품이라도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요. 60일 이내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은 제외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90일 이내에 우리 제품을 한 번 이상이라도 구매했는데 최근에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 그 유저를 대상으로 리타게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리타게팅 방법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조금 효율이 좋았던 그런 리타게팅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실제 집행했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올해 2월달 데이터입니다. 2월 초쯤에 이제 처음 SNS 매체를 진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 2가지로 광고를 집행을 했었어요. 근데 로아스가 보시면 되게 낮죠. 65%, 24%. 이제 그러다가 이 트래픽이 어느 정도 쌓였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은 3월달에는 전환 캠페인만 돌렸습니다.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로아스가 95% 어느 정도 올라왔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월 대비 3월은 로아스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의 데이터, 지금 구매가 한 200건가량 일어났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메인 세트와 리타게팅 세트로 나눠서 집행을 했어요. 이제 보시면 6월달 바로 전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메인 전환 캠페인에서는 로아스가 이제 이 정도 나왔고요. 리타게팅 그룹에서는 되게 많은 로아스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로아스 이거 뭐 100% 조금 넘었는데 리타게팅 그룹 굳이 할 필요 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케터의 영향도 많이 받고 제품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브랜딩부터 CRM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방법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구매 유도, 이 리타게팅 방법 있죠? 저희 제품을 계속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규 유저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기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 좀 디테일한 CRM은 아니더라도 이런 광고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브랜딩 플러스 CRM 이거를 같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아스가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리타게팅 그룹은 어느 정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리타게팅이란 말 자체가 다시 우리의 브랜드나 제품을 노출시킨다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매체보다 SNS 스폰서드 광고에서 마케터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SNS 스폰서드 광고는 마케터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들께서도 뭐 여러 제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서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업체들을 매우 다양하고 매우 많이 집행해봤기 때문에 마케터빨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이 중앙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